아이들이 유난히 따르는 백발의 한 남자. 그는 한국인 정일모 씨입니다. 얼굴도 피부색도 다른 중년 아저씨를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봐봐. 어? 응. 바바는 방글라데시 말로 아빠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매달릴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되고, 때로는 마음이 척척 맞는 친구도 되었다가, 가끔은 아이들보다 더 천진난만해지는 그는 방글라데시 치타공 아이들의 한국인 바바입니다. 인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방글라데시. 한반도 면적의 70%밖에 되지 않는 땅에 인구는 2배가 넘는 1억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와 영유아 사망률, 그리고 문맹률까지 방글라데시는 좀처럼 가난의 굴레를 벗기 어려운 최빈국입니다. 제2의 수도인 치타공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 터를 잡은 지 올해로 22년. 이곳은 그가 운영하는 빠띠아리 초등학교입니다. 너무 좋아하네. 교실이 부족해서 전교생 150명은 오전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받고 있죠. 그렇다고 열악한 환경이 배우려는 마음까지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만큼 모양새가 갖춰진 것도 처음 문을 열었을 때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1991년도에 이곳에 쓰나미가 나왔을 때 마을 전체가 쓸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도로 들어와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노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또 마을 지도자 2명만 글을 읽을 줄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글도 못 읽는 상황을 보게 되었죠.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건 바로 우유 때문인데요. 이따금 교장 선생님이 특별 간식으로 우유를 주는데도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못 먹고 밥 못 먹고 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주는 게 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난한 이 아이들에게 학교는 배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 여선생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녀가 바로 빠띠아리 초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তারপর আমি এখানে কোনো স্কুল ছিল না, এরপর আমাদের জং সাহেব এখানে স্কুল দিলেন। আমি এখন সেই স্কুলে পড়াশোনা করে আমি এখন শিক্ষিকা হয়েছি। ভবিষ্যতে আমি আরও পড়াশোনা করতে চাই, মাস্টার ডিগ্রি পর্যন্ত করে আমি এই স্কুলে হেড টিচার হিসেবে কাজ করতে চাই। সেটা আমরা জানি না। 아이들은 배웁니다. 더 이상 가난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꿈은 크게 꾸을수록 좋다는 것도 말이죠. স্যার আমি লেখাপড়া করে ইঞ্জিনিয়ার হতে চাই স্যার, যে জাহাজের জন্য স্যার বাংলাদেশ স্যার আর গরিবদের সাহায্য করতে চাই। আমি শিক্ষিকা হতে চাই, আমাদের সুন্দর ম্যাডামের সাথে আমরা সুন্দর ম্যাডামের মতো আমরা ছাত্র হতে চাই স্যার, এখানে লেখাপড়া করতে চাই। 한바탕 학교가 떠들썩합니다. 유난히 낡은 책걸상을 모두 마당으로 꺼내는데요. 일단 롱 2개, ঠিক আছে? উঠানের জন্য কাজ করবে। 롱 উপরে আবার 롱 দিলে ভালো হবে না, ঠিক আছে? 무슨 신나는 놀이라도 되는 양 아이들은 한껏 들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별다른 놀이 문화가 없어서 오히려 책걸상의 칠을 다시 하는 일을 특별한 이벤트처럼 여기는데요. 롤러에 페인트를 묻히는 것부터 책상에 칠하는 솜씨가 여간 야무진 게 아닙니다. 구석구석을 더듬는 눈빛이 꽤나 진지해 보입니다. 얼굴에 페인트 칠까지 묻히고 열심인 남학생.
5학년 비트따스인데요. 성품이 적극적인 것 같아요. 뭐든지 성실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정인모 씨가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아이입니다. 유치부에 다니는 여동생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 남매에게 각별한 데는 사정이 있는데요. 치타공 도심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이곳 해변마을은 생계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트따스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난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죠. 그 때문에 어린 여동생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জ্বর হওয়ার পর থেকে মানে চোখেই সমস্যা তো আমি চাকরি দিয়েছিলাম না নিতে পারিনি ডাক্তারের কাছে তারপরে আরো 5-6 মাস পরে ডাক্তারের কাছে নিয়েছিলাম নেওয়ার পর থেকে আবার বেন্টিস দিয়েছিল চশমা দিয়েছিল তারপরে 3 মাস দিয়েছিলাম 학교에 오기 전의 일이라 더 안타까운 정인모 씨.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 전 비트따스는 학교에서 우등상을 탔습니다. 방송용 조명을 껐더니 칠흑이 된 방 안에서 손전등을 켜고 책을 읽는 비트따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게 좀 마음이 아픈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격려해서 그래도 상황을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수밖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치타공의 가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치타공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산이 부서진 선박의 모습은 그 증거이기도 한데요. 30여 곳의 이곳 선박 해체소에서 전 세계 거대 선박의 절반이 분해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곳을 선박들의 무덤이라 부르죠. 비트따스의 아버지를 비롯해 이곳 해변마을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선박 해체장에서 일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들의 가난을 이해하는 일은 정인모 씨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겹겹이 강철로 다듬어진 대형 선박을 일일이 맨손으로 분해하는 일. 그 어떠한 보호장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1인당) 150다카.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2,000원을 벌기 위해 아버지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এখানে পেট্রোদার কারারিং মতো তো বিয়োজন গ্যাস নাগে যাইলে মুখে যাইলে পেটে যাইলে গ্যাস মানুষ মারা যায় গ্যাস কিছুদিন আগে 7-8 জন 10 জন যে বাইরের স্কুলে মানুষ মারা যায় এখানে অনেকজন হাত চলে যায় পা চলে যায়. 기가 막힌 현실에서도 그나마 아버지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정인모 씨가 만들어준 학교입니다. কোরিয়ানকে যেন আমার মতন এরকম চাকরি আসে না যেন তারা লেখাপড়া করে আরো বড় দিকে আগে যেতে পারে ভালো স্কুলে লেখাপড়া করে অন্য কোনো ডাক্তার শিক্ষক অথবা পাইলটের যে কোনো একটা কাজ কোনো অফিসের শিক্ষক যেন এখানে আসে নো আসার জন্য. 치타공에 온 지 22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끼는 정인모 씨입니다. 상상을 못하죠. 뭐 순간순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글쎄 어떻게 이들의 삶을 표현할지를 모르겠네요. 매일 죽음과 싸우고 살아간다고 보면 되겠죠. 뭐. 방글라데시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1988년과 89년, 2년에 걸쳐 방글라데시는 대홍수로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대재앙에 맞닥뜨립니다.
89년도 대형수 때 나라의 3분의 2가 물에 잠겼어요. 공항까지도 물에 잠겼었으니까. 근데 그때 공항에 도착해서 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지들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도와준다기보다는 겁이 날 정도로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제가 공항을 떠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해 겨울 30을 간 넘긴 청년 정익무는 방글라데시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그렇게 꼬박 2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정익모 씨 가족에게 매우 특별한 시간인데요. 식구라고는 4명인데 다 같이 밥을 먹는 일이 반년 만이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돕는 일은 언제나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딸 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내년에 한국으로 대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딸 찬미는 정익모 씨 가족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아원에 방문했다가 정말 찬미가 그 애들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안아주니까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계속 안 떨어지려고 하고 좀 특별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전 방글라데시의 한 고아원에서 입양해 정익모 씨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딸 찬미. 그 후 이들 부부에게 찬미는 방글라데시와 한국을 이어주는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번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때가 한 7살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엄마가 저보고 3달이라고 맨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들 다 무다리인 줄 알고 나도 무다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아빠도 3달이잖아. 아빠도 무다리예요. 무다리요? 낚시는 이렇잖아. 찬미와 정익모 씨 가족의 운명적인 만남. 아빠 3달이죠. 찬미가 한국의 딸로 자라는 동안 정익모 씨는 방글라데시의 아들로 지난 시간을 살아온 셈입니다. 늦은 밤, 치타공의 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집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하는데요. 그때 정익모 씨가 무언가를 들고 거리로 뛰어나갑니다. 이윽고 노숙자에게 다가가는 정익모 씨. 대체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몸과 발이 따로 놀거든요. 왔다. I call your name.